네, 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주간 뉴스쇼 울산콕콕 제23회. 저는 진행자 김정호고요. 오늘은 특별한 특별 손님, 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국장님을 모시고 이번 지난 국정감사,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망양 골프장 관련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범입니다. 네, 이번 보니까 네. 전국 뉴스로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울산시가 어떤 김두겸 시장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일단 망양 골프장이 이제 18월 규모로 건설을 했고 그 과정에 사실은 많은 불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울주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초기에 취한 조치들은 어느 정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이행 강제금 부과도 했고 또 고발 조치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게 뒤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구나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 울주군에 취한 조치들이 거의 대부분 이행이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지난 8월 22일자로 조건부 등록을 승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골프장은 8월 30일부터 개장을 해서 성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특혜 의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의혹 수준이 아니고 네. 저희들은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10월 21일이었나요? 이제 국정감사, 네.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더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아주 그 송곳질이 질타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답변을 보면은 놀랍게도 거의 다 거짓말이다. 그럼 제가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김두겸 시장이 했던 얘기를 예. 제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두겸 시장인데, 자,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정, 네. 그리고 망양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와 공사는 모두 전임 시장인 민선 7기에 다 이루어졌고 본인이 취임했을 때는 준공 절차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 변경 승인되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요 관련해서 근데 김두겸 시장이 이 국감장에서 저렇게까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골프장 그 최초 인허가 과정은 민선 7기 때 이루어진 거 맞아요. 네. 그러나 김두겸 시장이 그 답변을 했던 자기가 인허가도 그렇고 주요한 공사도 다 끝났고 본인이 취임했을 때는 준공 절차만 남았다. 이게 전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김두겸 시장 임기가 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22년 7월 이후에 이 망양 골프장에 대한 중요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설계 변경이. 그리고 이제 지금 적발됐다고 하는 그런 불법이 적발됐던 그런 공사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설계 변경이 있다라면은 네. 그 설계 변경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요한 이 불법 사항이 그린벨트 그 원형지를 보존하라는 걸 훼손한 거예요. 네. 그리고 농경지 훼손했고요. 그 다음에 축대를 쌓으면서 허가받지 않은 임의로 쌓았고, 이게 축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왜 이제 골프장이 넓긴 하지만 건축물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건축물은 이제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쉬거나 뭐 할 수 있는
그 클럽하우스라고 있죠. 네네. 이 클럽하우스를 상징적으로 아주 멋지게 짓는데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이제 축대 옹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옹벽이 불법인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옹벽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하라는 게 울주군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야,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골프장 입장에서는 네. 클럽하우스 축대를 새로 뭔가를 하라는 건 이건 치명적일 수 치명적일 있겠네요. 수 있죠. 네. 그래서 김두겸 시장이 답변 중에 보면은 사업자가 너무 큰 손해를 본다. 뭐 한 250억, 300억 이런 손해 물론 부풀렸을 수 있지만은 치명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공사하는 기간에 돈도 들어가지만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두겸 시장이 거짓말한 것 중에서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그것이 민선 7기 때 다 이루어졌다. 이게 거짓말인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불법이 적발돼서 이 불법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자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말하자면 개긴 거죠. 개고 있다가 우리 이거 이대로 하려면은 돈도 너무 많이 들어. 기간도 많이 걸려. 이거 좀 봐줘. 그래서 우리가 공사한 거대로 설계를 변경해 줘라는 게,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허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사후 승인 신청서를 낸 거예요. 언제 냈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7월경으로 7월 몇 년도? 아니다 올해 7월에 아니고 낸 거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 국감장에서 중요한 게 발견된 게 확인된 게 그 이해식 의원이 네. 시장 보고 당신 사업자하고 식사 모임 가진 거 있냐?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네. 언제냐?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거 있다. 그러면 친하다. 근데 거기서 청탁 오고 간 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청탁이 없었다고 어떻게 단언하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그 날짜가 5월 초중순이에요. 확인되는 날짜가. 그러니까 5월 10일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사업자가 울주군에 이제 이 사후 설계 변경 승인을 낸 게 아마 5월 하순에서 6월 초로 보여지고 네. 7월 초에 울산시가 이 조건부 등록을 내주기 위해서 1차 울주군에 이제 그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보낸 게 7월에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런 일정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그렇게 거의 이 상황이 네. 시장과 사업자가 딴 데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어떤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청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뒤에 정황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두관 시장은 처음에 그게 그 사업 설계 변경 승인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해식 의원이 그 언제 됐어요라고 추궁하니까 막 허둥거렸어. 그러면서 빨리 자료 찾아 뒤에 막 하니까 뒤에서 그거 접수된 사람 신청서만 신청서만 접수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이제 맞아요. 울산광역시에서 네. 도시과장이네요. 네. 그 울주 군수 뭐 이렇게 수신하는 맞아요. 이거 보니까 네. 8월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네. 이거 보낸 날짜가 바로 전날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공기관이 하는 데가 있나요? 저게 이제 우리가 그 행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저게 두 번째 의견 조회거든요. 네, 그럼 네. 저걸 보면은 울산시가 이 골프 사업자에 대해서 빨리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엄청 막 다그치는 거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 1차 의견 조회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에 울주군이 아마 7월 25일 요청한 그 공문에 울주군이 8월 2일인가로 답을 보낸 게 일주일이 넘었죠. 그 8월 1일인가 8월 초에 보낸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원칙적인. 그래서 울산시가 울주군의 의견을 듣고서 그냥 내주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울산시가 8월 19일 날짜로 네. 다시 2차 의견 조회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서 다음 날 하루 뒤에 바로 답을 달라. 이거 공직사에서 거의 없죠. 공무원들이 하루 뒤에 답변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 근데 이제 울주군이 하루 뒤가 이틀 뒤에 21일 날
21일 날 팀장이 기한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가령 이제 원래 담당 주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실무자, 주무관이 기한을 하고 이게 결재를 팀장, 과장, 어떤 경우는 이제 과장 전결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경우는 이제 국장 전결까지 가는데 이거는 보면은 시간을 가장 단축하기 위해서 주무관 빼고 팀장 기한해서 네. 과장 전결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담당 주무관이 네. 뭐 어떤 불가피한 대로 휴가를 냈거나 출장을 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그 기간이 뭐 아주 길어지지 않는 한, 뭐 휴직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 담당 주무관이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네. 지금 보면 그 검토 의견 이런 것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 허가, 그렇죠. 준공 검사 등의 행정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울주군의 답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제 그 울산시 공무원들한테 관련법을 다 찾아서 네.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변경, 이것도 완료돼야 되고, 준공돼야 되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사후 설계 변경 신청한 거 처리 안 됐죠? 네. 아직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준공된 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21일 날 의견서를 받고 22일 날 바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네. 이게 이거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울주군이 보낸 그 의견 조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근거를 들어 기자회견을 했더니 네. 울산시 담당 부서에서 기자실에 바로 반박 자료를 냈더라고요. 반박 자료가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울주군이 회신한 거는 그 조건부 등록이 아니라 그 최후 등록 시에라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가 울주군의 의견 조회를 한 게 조건부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의견 조회를 했던 것인데, 근데 그걸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법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및 뭐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20조의 조건부 등록에 대한 게 있고, 21조에 네. 조건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2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조건부 등록의 경우, 등록 20조 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이나 조건부 등록이나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 그걸 우리가 외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외압이 없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이거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예. 지금 8월 22일 날 조건부 승인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마침 그 8월 22일 날 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블로거라고 해야 되나요? 블로거도 네, 있고. 네. 보니까 8월 22일 날 오르비스 CC 탐방기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날짜에 어떻게 그렇게 승인이 될지 알고 예. 사람들을 모아서 그 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뭔가 구린 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제가 검찰 조사나 아니면 뭐든 감사원 뭐든 일단 네. 저한테 발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지금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오르비스 골프장은 훨씬 이전부터 자기들이 개장을 8월 중 개장한다는 홍보를 했어요. 네. 네. 자기들 홈페이지에. 네. 그리고 우리가 8월 28일 날 1차 기자회견을 28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28일 기자회견을 한 걸 울산 지역 언론들이 잘 안 다뤄줍니다. 골프장 문제, 울산시의 잘못을 다루는 문제. 근데 유일하게 울산 KBS가
리포트 기사로다가 다뤘어요. 이게 KBS가 그걸 취재를 들어가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그 오르비스 골프장에서 8월 중 개장 있잖아요. 그 홍보 문구가 바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이 사람대로 그 조사를 그 굉장히 기초 조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골프장에 몰래라 하는 것이 뭐 어폐가 있지만 허가받지 않고 네.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농경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보면은 골프를 그 8월 22일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엄청 많이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린은 잔디가 이렇게 좋게 가꾼다는 거는 내가 골프를 안 쳐봤기 때문에 골프장 처음 들어가봤기 때문에 정말 7월 달경에 갔을 때도 이 골프장의 잔디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갖추고 있었고 이미 골프를 7월부터 치고 있다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게 제가 이제 골프장을 정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농경지나 야산 쪽을 먼저 가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보니까 아니 골프공이 많이 넘어와 있는 거야. 골프공이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왔지?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면서 그 뭐 이렇게 뭐 실제 말로 이제 좀 뭐라 하더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 픽사리 난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그런 공들이 날아오는 게 어쩌다 있을 수 있는데 공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맨 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옹벽이 하나 있는데 밑에를 갔을 때 아니 골프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골프공을 항상 등산 가방을 지고 가는데 등산 가방에 한 그릇 죽고도 남을 정도로 그게 아마 한 150개는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골프장 개장하기 전에 골프를 정말 많이 오히려 치고 있었고 그래서 골프장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블로그에 내가 이 골프장에 갔다 왔다라고 자랑하는 홍보성 글도 올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골프장에 이제 시범 라운딩이라고 해서 사실은 개장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봐요. 테스트하는 거. 근데 그 테스트하는 것들은 골프장 관계자들 아니면 캐디들 한정된 사람들이 이제 그 쳐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역신문에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골프장을 개장한 거, 정식 고장한 거는 8월 30일인데, 부랴부랴 8월 22일 날 이제 조건부 등록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골프, 시범 라운딩 접수합니다. 홍보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짜로 칠 수 있다고 막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선하게, 공정하게 최초음으로 선발해서 치게 합니다. 다 이틀인가 운영했어요. 근데 그 이틀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골프를 시범 라운딩이라는 걸 쳤다는 것을 저 증거물이 있어요. 사진도 찍었고 영상도 찍었고 라인에 치는 것을. 지금 보면 정황상 이제 골프장 운영진 거기랑 울산시 관계자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상당히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국정감사에서조차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게 하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 혹은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 사항이 혹시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우리가 고발해서 수사를 받아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그리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인데 일단 우리 환경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사업자는 편법을 썼을 망정 자기들이 울주군과 울산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울산시나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이를 공정하게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장의 편의와 사업장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봐준 거거든요. 네. 그것이 외압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래서 외압의 실체는 수사가 아니면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을 준수했느냐의 여부는,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잘못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에 이미 이제 공익감사 접수를 했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게 우리 환경연합이 이걸 다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이 일을 그렇죠. 하면서,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잘 다루는 변호사님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있고, 그래서 요 추이를 보면서 고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감장에서 그 이해식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실제 감사 진행으로 이어질지는 국회라는 곳은 또 여야가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부분은 저는 울산시 의회가 나서서 행정조사위를 발동하는 거 해야 맞는데, 할 것 같지 22명 않아요? 중에 20명이 국민의힘인데 그렇더라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그럼 적어도 토론회라도 한번 해보자. 또 아니면 국회에서 청문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할 일- 방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네. 시장의 뭐 전횡 혹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의회가 지금 전혀 뭐 작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큰일이네요. 네. 이제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설사 의원들이 22명이죠. 그러면 이제 더민주당 의원이 2명뿐이 안 되지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좀 물어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여의원이든 야의원이든. 물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얼마나 따지기 그쵸. 좋은 얘기예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울산시와 울주군이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봐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것 같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이 내용, 이게 공문인데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그 염려, 그리고 사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정보공개를 반대한다.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사업자한테 물어봤더니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 정보 공개를 비공개 처리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아니 울산시와 울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을 시민이 보여달라는데 업자한테 물어보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네. 더 놀라운 게 얼마 뒤에 네. 인터넷 신문에 그 공문이 그대로 사본이 공개가 됐어요. 도대체 이거 뭐야? 비공개한다는 공문이 시민들한테는 비공개인데, 이거는 울산시나 울주군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가 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수사 의뢰감이에요. 어쨌거나 그 인터넷 신문은 그 언론의 본분을 다 지킨 했네요. 거죠. 아우, 근데 응원합니다. 원래 기자들은 그렇잖아요. 취재원에 대해서는 절대 보호하잖아요. 네. 예, 안 밝히죠. 안 밝히지만 어쨌든 이 실체가 유출이 됐다. 정보 공개로는 안 내주는 정보가. 네. 그 오르비스 골프장 사이트 제가 캡처한 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사진요? 네, 사진. 일반 시민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엄청난 처벌 뭐 이런 걸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벨트 훼손했고 네. 뭔가 원상복구 명령 내렸더니 소위 말하는 배째라를 시전했고 사후에 승인 뭐 이렇게 신청서만 접수돼 있었는데 울산시에서는 다 그거 뭐 풀어주고 해줘 버렸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네. 돈 잘 벌고 있고 보세요. 울산 시장이 국감장에서 이 사람들
300억 손해보는데 이게 시나 국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설계 승인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공사를 잘했다. 잘했으니까 그것을 사후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라는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법보다도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일반 국민들이 그린벨트 안에서 하다못해 뭐 이렇게 텃밭을 갖고도 바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은 안 하면 강제 집행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김두겸 시장 집무실에 가면 예. 박정희 대통령 그 뭐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정한 거.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가령 집에 그 가옥을 허가받지 않고 네.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를 이제 창호를 하듯이 그 강제 이행 부담금인가 뭐 하여튼 계속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계속 이행강제금. 아 저도 그 일을 당했어요. 제 아내가 촌에가 시골에서 사는데 촌집에 비가 들이치고 하니까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로 말하면은 이 베란다 같이 비가 들이치니까 거기에 저렇게 이제 창을 달았어요. 아니 이것을 철거하라고 올라서 이행강제금이 날라오고 결국은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법을 위반해도 칼같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잘못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큰 잘못,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기초공사, 그 축대가 불법이어서 이거 원상복구에 해놓고서 울주군이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그 클럽하우스를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거는 안 맞죠. 그냥 임시사용을 내주지 않으면 네. 울산시가 그 조건부 등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열흘 전에도 그 골프장을 또 가봤어요. 네. 갔는데 내가 그 전에 이제 개장하기 전에 갔을 때는 그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이 뭐 공사하는 인부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 차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아니 지금 가니까 평일인데도 주차장에 만차예요. 찾을 데가 없어 뺑글뺑글 돌았다니까요. 그렇겠죠. 뭐 가을에 골프 치기 좋은 난 평일인데 평일 낮에 그렇게 골프 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래요. 저 골프장이 그린피라고 하나? 그걸 보고? 네. 예. 이게 뭐 평일은 19만 원, 아마 비싸네요. 휴일은 막 네. 20원, 비싸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국민체육 어쩌고 하면서 비싸게 다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그 20만 원 돈 아닙니까? 야. 그게 하루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 헐고 새로 공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김두겸 시장님이 이렇게 조건부 허가 신청 뭐 이런 거에 만약에 관여했다면, 네, 관여했다면이라고 하면 했다면. 어떤 데 빙의했냐 이러면 이 사업주의 그 안타까움을 뭔가 해결해 주는데 빙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예. 복무하려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야 하는데, 아, 딱 맞아요. 네, 빙의했다. 그렇죠. 사업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를 위한 그 행정행위를 했다. 네. 아, 뭐 이외에 요 뒤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또 그러죠. 얘기하는 예. 걸로 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그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파고 정말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네. 조사 뒷조사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에서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부 달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인터넷 그 기자가 좀 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팟캐스트에서 이 그 내용을 주제로 달아준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좀 많이 볼 수 저희가 있도록. 더 고맙죠. 네. 아, 그래요? 많이 볼 수 있게 많이 네. 함께 퍼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